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저희 뮤 발레 컴퍼니가 지난 2017년 대구 오페라하우스에서 공연했던 카페 아루스라는 창작 발레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지역 문화예술 특성화 지원이라는 부문에 대구 지역의 대표 사례로 뽑혀서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서 우수상을 수상하기도 했는데요. 이 작품을 만들게 된 계기는 묻혀있던 근대 대구 문화예술계의 대표적 인물인 이인성이라는 천재 화가를 재조명하고자 한 것이었습니다. 이인성 화가는 당시 체육계의 송기정 선수 또 무용계의 최승희와 더불어 한국을 대표하는 문화인물이었지만 6.25가 일어난 격동의 시기에 경찰이 쏜 오발탄으로 38세의 짧은 생을 마감하고 맙니다. 결국 당대에 화려했던 명성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조명을 받지 못하고 묻혀버린 겁니다. 저는 천재화가 이인성의 작품들을 보면서 아름답고 때로는 강렬한 색채, 또 인상적인 구도와 미묘하게 느껴지는 사물의 자태 등에서 발레라는 동적인 장르를 한번 결합해보고 싶었습니다. 고정되어 있는 미술 작품에 생명력을 불어넣는 실험적인 작업들과 미술 작품에서 떠오르는 발레적인 인상들을 상상하면서 한 장면씩 만들면서 작품을 마무리하였고 성공적으로 공연을 마쳤습니다. 앞으로도 대구를 대표하는 레퍼토리로 자리 잡을 것입니다. 작품 제목이 카페 아루스인데요. 실존했던 아루스 다방은 사실은 이인성 화가가 대구 남정에 있던 자신의 집 마당 한 켠을 개조해서 만들었던 순수 예술 다방이었고 당시 예술가들이 자주 드나들었던 대구 지역뿐 아니라 전국의 문화예술인들과의 그 대화와 소통의 사랑방 역할을 했던 역사적으로도 의미 있는 장소입니다. 이곳은 이인성 화가의 왕성한 활동으로 작가로서 인정받고 또 인생에서도 가장 행복했던 시기에 만들어진 곳이기도 했습니다. 다방 곳곳에는 본인의 손길이 담겨있는 애정이 많이 갔던 그런 곳이자 많은 작품들도 구상했던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카페 아루스를 작품 제목으로 정한 이유는 아루스 다방이 이인성 화가가 가장 그리워했을 마음의 고향, 또 다시 돌아가고 싶은 염원이 깃든 곳으로 생각해서 그의 예술혼이 가장 꽃피웠던 그 시절, 그 장소로 돌아가서 못다한 작품 세계와 이야기를 발레라는 언어로 펼쳐보고자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장면은 한정이라는 프롤로그입니다. 아루스 다방의 그림 중 한정이라는 작품이 실제로 이인성 화가의 열성적인 팬에게 칼로 찢겨진 사실이 있었는데요. 공연 프롤로그에서도 그것을 모티브 삼아 그림이 찢겨지면서 공연이 시작되게 됩니다. 그 다음은 고향의 색을 담은 경주 상곡입니다. 제14회 조선 미전에서 최고상인 창덕궁상을 수상한 작품입니다. 대구의 적토를 표현한 작품으로 붉은색 치마를 휘두르며 강력한 춤 사위를 보여줬던 그런 장면입니다. 다음은 이인성 작가의 대표작이라 할 수 있는 가을 어느 날에서 모티브를 얻어서 안무했습니다. 여유롭고 이국적인 풍경으로 가을 하늘과 바구니를 든 여성들이 걷고 또 멈추고 다시 원을 만들고 하는 그런 동작들이 마치 원시적인 재의식을 하는 것 같으면서도 서정적이고 낭만적인 무대를 연출하였습니다. 다음은 노란 옷을 입은 여인인데요. 노란 옷을 입은 여인은 이인성 작가의 아내 김옥순 여사로 당대의 신여성이었습니다. 첫 만남 또 첫사랑의 행복함을 그린 것인데 당시 신여성의 이미지를 잘 드러내며 작품으로 무대에서도 생기발랄한 모습이 특징인 장면입니다. 특히 이 장면에서는 군무를 담당한 무용수들이 롤러스케이트를 타고 등장하는데요. 경쾌함을 한층 살렸습니다. 사과나무는 대구의 특산물인 사과를 통해서 자연의 풍요로움과 생명력을 보여주는 작품입니다. 현재 대구 상격동에 이인성의 사과나무라는 거리가 있을 만큼 대구를 대표하는 그림입니다. 무대에서도 사과나무 형상과 탐스럽게 열린 사과를 표현했습니다.
해당화는 기다림을 상징합니다. 당시 일제로부터의 독립을 향한 염원, 어지러웠던 세상을 향해서 새 소녀의 기도하고 염원하고 또 견디는 그런 시대적 아픔을 잔잔하게 표현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자화상은 이인성 자신의 자화상으로 그의 안타까운 죽음을 표현한 무대입니다. 이렇게 공연된 작품에서 여러 평들이 있었는데요. 그동안 지역 문화인을 소재로 한 공연은 종종 있었다. 하지만 대부분의 작품이 그들의 삶을 보여주는 데 그쳤다. 그 표현 방식도 좋지만 이번 공연처럼 예술인이 남긴 작품을 모티브로 작업하는 것도 좋은 시도로 여겨졌다. 또 실존 인물 사건을 다룬 작품들이 허구와 왜곡으로 당사자, 관객, 창작자 모두에게 상처를 주는 경우를 수없이 보아왔던 입장에서 이번 우혜영 교수의 작업은 바람직한 창작 결과로 여겨진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2017년 하반기에 작품화된 카페 아루스의 공연 제작을 맡아주셨던 우혜영 교수님과 연출을 도와주신 이국희 감독님을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먼저 우혜영 교수님께서는 카페 아루스의 공연기획과 안무를 하셨는데요. 특별히 화가 이인성의 작품을 소재로 공연을 하게 된 이유가 있으신가요? 네, 그동안 묻혀 있었던 대구 문화예술계의 천재 화가인 이인성을 대구의 대표적인 문화인물의 한 명으로 발굴해서 재조명하고 싶었습니다. 당대 무용에는 최승희, 체육에서는 송기정이라는 인물들만큼 화가 이인성은 유명한 인물이었는데요. 지금까지 예술 공연 작품의 소재로 한정되었던 그런 극소수의 인물에서 벗어나서 이인성이라는 인물의 삶과 또 미술 작품을 재조명함으로써 그의 작품과 발레와의 만남으로 대구를 대표하는 우수 컨텐츠의 고정 레파토리로 개발하기 위해서 작품을 기획하고 안무했습니다. 아, 네. 그러면 이국희 감독님께서는 이 작품의 연출을 맡아주셨는데요. 이전에 감독님께서는 이인성이라는 인물을 소재로 연극 작품을 연출하신 적이 있다고 들었는데요. 네. 이번에 또 한 번 특별히 이 작품을 함께 하시게 된 이유가 있으신가요? 네, 우혜영 교수님이 특별히 좀 불러주셔서 참가하게 됐고, 제가 2003년도에 그러니까 대구 시립극단에서 그 노을 앞에서라는 작품으로 그 이인성 작가의 작품을 연극으로 공연하게 됐었는데요. 그때는 이제 연극이다 보니까 이 이인성의 어떤 그 일생을 그 평면적으로 그 소사화해서 그 줄거리를 보여주는 방식이었다면 이번 카페 아루스 같은 경우는 그 이인성 화가의 그림 속에 있는 그 대표적인 작품들을 골라서 그 작품 속에 있는 상징적인 이미지들을 좀 더 구체화하는 작업이 그때 작업이랑 참 많이 달랐던 것 같고, 그때 연극으로 공연할 때 그 줄거리를 따라가다 보니까 그 이인성 화가의 어떤 내면이라든지 그림 속에 담겨 있었던 화가 열정 뭐 이런 것들이 조금 부족한 부분이 없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번에 발레로 풀어지는 카페 아루스라는 작품에서 그런 부분들이 조금 더 담기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애정을 갖고 참가하게 되었습니다. 아, 네. 그러면 우 교수님께서는 안무가로서 카페 아루스에 대해서 가장 애착이 가는 혹은 가장 기억에 남는 부분이 있으신가요? 저는 사실 처음에 그 발레로 풀어내기에 사과나무가 굉장히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또 그 경주산곡 같은 경우에는 그 붉은 그 적토를 우리의 향토를 표현하는 그런 적토의 이미지를 또 발레로 좀 화려하게 표현을 하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사실 안무로서는 경주산곡과 사과나무에 가장 주력을 했었는데요. 뭐 결과물도 만족스럽게 나왔고 한데 그 외에도 가을 어느 날이라는 그 장면도 상당히 기억에 많이 남고 제가 생각했던 이상의 성과가 나왔던 걸로 저는 느꼈어요. 그리고 뭐 나머지 한 장면이 다 그 장면이 다 하나의 그
그 작품으로서 만든 그런 작품이기 때문에 뭐 가장 뭐 애착이 간다라기보다는 장면이 갑자기 이렇게 다 떠오릅니다. 그러면 저희 그 이국희 감독님께서는 연출가로서 혹시 그렇게 말하면 열 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이 없듯이 장면들이 다 나쁜 건 없었던 것 같아요. 각 장면마다 다 다양하게 그러니까 장점을 가지고 있었는데, 저는 그래도 그 그림이 조금 더 멋있었던, 혹은 그림 속에 담겨 있는 작가의 의도가 조금 더 상징적인 요소로 풀어질 수 있었던 장면이 해당하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렇게 보면 이제 7개 작품들 중에서 해당하가 가장 애착이 가는 작품의 한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해당화도 정말 보시는 분들이 네. 정말 앞에는 발레로 너무너무 애를 써서 했는데 잔잔하게 그 그림을 풀어갔던 그 해당화 그 장면을 굉장히 인상적으로 기억하신 분들 많으시더라고요. 예. 네. 그러니까 이인성이라는 화가의 작품들을 보면 그 민족에 대한 아픔, 혹은 작가로서의 가지는 시대적인 그 암울한 일제 시대를 살면서 얘기하고 싶었던 그 주제, 이런 것들이 은연중에 좀 담겨져 있는데, 한정 같은 경우에 한정이라는 그림에 보면 그 고문신이 이렇게 놓여 있는다거나, 경주 삼국 같은 경우는 그 뒤쪽에 첨성대가 이렇게 좀 서 있는, 그래서 우리 국가에 대한, 우리 민족에 대한 이미지들이 이렇게 작품마다 담겨 있는데, 그 해당화 같은 경우에도 그 멀리 그 먹구름이 깔려 있는 시대의 암울함을 배경으로 멍멍이가 한 마리 이렇게 이 들판을 쫓아다니는 것들이 우리 그러니까 이 민족에 대한 어떤 한가로움, 혹은 그런 여유를 즐길 수 있는 시대로 좀 돌아갔으면 하는 바람들, 뭐 이런 것들이 좀 담겨 있어서 오히려 더 참 좋았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듭니다. 네. 우 교수님께서는 안무가로서 아루스 작품의 향후 활동 계획에 대해서 조금 들어볼 수 있을까요? 네, 이 작품은 처음부터 레파토리화를 하기 위해서 기획된 작품입니다. 그래서 전체를 공연해도 좋지만 각 장면별로 각각의 것으로 공연이 가능합니다. 전체 작품으로서는 연출, 음악, 안무적인 면을 좀 더 보강해서 충체적인 종합예술로서 지역을 대표하는 그런 레파토리로 발전시키고 싶습니다. 그리고 대구의 대표적 문화인물인 이인성 작가를 재조명하는 작업들이 이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그런 고정 레파토리로 정착되어서 지역 예술계의 자긍심을 좀 높일 수 있는 계기도 됐으면 합니다. 네. 혹시 이국희 감독님 연출가로서 이 작품에 대해서 좀 어떤 면을 더 발전시켜서 이렇게 좀 더 좋은 작품을 만들고 네. 싶으신지? 저는 이제 연극을 하는 사람이니까 연극이 가지는 장르적인 특성하고 발레가 가지는 장르적인 특성이 좀 다른데, 저도 이제 발레라는 양식은 굉장히 정형화되어 있는 틀을 가지고 있고, 그런 부분에서 연극이라는 줄거리가 이렇게 좀 스토리가 입혀져서 이번 작품에 참 좋았던 장점으로 작용했던 것 같은데, 한편으로는 아쉬웠던 부분들은 이 공연 속에 그 작가의 어떤 그림 속에 담겨 있는 이미지를 그 스토리로 바꾸는 작업에서 편안하게 관객들에게 접목되는 방법도 있었지만, 발레가 가지는 기본적인 어떤 그 춤의 특징, 이것들이 조금 부족한 부분이 없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차후에 이 공연이 재생산된다면 그런 발레의 어떤 강점들을 조금 더 작품 속에 집어넣고 그 작가의 작품 속에 있는 이미지들을 조금 더 내면화되어 있는 주제 작가의 어떤 시대의 아픔들을 그 연극으로 이렇게 좀 요소를 접목할 수 있는 방법들을 좀 보강하면 더 좋아지지 않을까라는 아쉬움도 있습니다. 다음에는 2막으로 만들어야겠어요. 2막으로요? 네.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저기 한 분씩 저희 안무가 선생님하고 그다음에 연출가 선생님 한 분씩 더 이제 뭔가 말씀하시고 싶으신 부분들이 있으신지 해서 그런 부분들을 간단하게 조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네, 저는 2003년도에 대구 시립극단에서
그 노을 앞에서라는 작품으로 이인성 작가를 한번 다뤘었는데요. 그때도 그 이인성이라는 작가를 저도 좀 생소했었고 지금도 많은 시민들이 이인성이라는 작가를 잘 모르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인성이라고 얘기하면 그 대구가 낳은 한국 근대 화단의 천재 화가라는 수식어가 항상 따라다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아직 그 이인성이라는 작가를 너무나 많이 몰라서 조금 더 이런 기회를 통해서 그 많은 사람들이 이 지역의 대표적인 예술가를 좀 알아주면 좋겠다. 혹은 많은 관심을 기울여서 이런 예술가들의 어떤 그 작업들을 통해서 대구가 문화 시민으로서의 어떤 그 자부심 혹은 자긍심이 높아지는 계기가 좀 되면 참 좋겠다라는 바람을 해봅니다. 네, 뭐 요즘 예술계에서는 지역 특성이나 또 문화인들을 이렇게 무용음악, 미술 등으로 다시금 재조명해서 알리려는 작업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백제요수, 호두까기 인형 같은 그런 명작을 감상하는 것도 발레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겠지만 동시대의 경향을 반영하는 그런 창작 발레 작품들을 감상하는 것도 색다른 경험이 될 것입니다. 또 이런 발레와 다른 장르의 예술이 콜라보되어서 만들어진 작품들을 감상해 보시는 것도 앞으로도 폭넓은 예술 전반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카페 아루스의 공연 제작을 맡아주셨던 우혜영 교수님과 연출을 도와주신 이국희 감독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앞으로도 더 좋은 안무와 그다음에 좋은 연출을 기대하면서 오늘 인터뷰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